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공무원 일도 하고 있고, 투터에다가 사이드 비즈니스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쁜 주를 보냈는데요.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 충격적인 CPI 지수 발표가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고 이제 소식이 있으면서 증시가 팍팍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Let's go. 자, 이제 3대 지수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는 이제 1.93% 빠졌고요. 일주일 동안. 다우는 1.05% 빠졌고, 나스닥은 좀 더 많이 빠진 2.32% 빠졌는데요. 이번 주에 디즈니랑 우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일주일 월화 수 정도는 좋다가,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급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시작했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한번 주요 기업들도 좀 볼 건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5% 떨어졌고, 구글이 6%, 아마존 2%, 테슬라가 7% 정도 빠졌고, 이제 디즈니가 5% 정도 플러스인데 이번 주 얘네는 시적 발표했을 때 한 18%까지 상승했다가 5%로 끝났고요. 아무튼 정말 페이팔도 9%나 빠졌고, 아이고 많이 빠졌는데 참 어떡합니까 이거. 자,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라고 이제 물으실 텐데, 바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원래 물가 지수 발표 전에는 살짝 전문가들이 비교적 낮게 나오지 않을까, 제발 낮게 나와라, 이제 시장이 저점을 찍었으니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무려 전년 이제 동기 대비 7.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월에 이제 12월 달이죠. 7%보다도 높고, 시장의 전망치였던 7.3%보다도 웃돈 수치고요.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수치도 이제 6.0%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올랐는지 보면은요.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이건 다들 1년 대비입니다. 1년 대비인데, 이제 음식이 7% 정도 올랐고요. 에너지 평균이 이제 27% 정도 올랐고, 1년 대비. 또 보시면, 우리 차 기름 넣는 게 거의 이제 40%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도 10.7% 정도 올랐죠. 전기세. 그리고 전월, 보면, 중고차 가격이 40.5%나 1년 대비해 뛰었다고 하고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신차 가격은 12.2%나 뛰었어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중고차가 1.5%밖에 안 올랐거든요. 전월에 12월 달에 비해서는 1.5%밖에 안 올랐고, 12월에는 이제 3.3%였는데 그것보다 낮아졌고, 신차는 전월 대비에 안 올랐습니다. 0%. 전월 대비, 1년 대비 말고요. 전월 대비 1도 안 올랐는데, 그러자 이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이 CPI를 이제 끌어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판테온 매크로 에코노믹스라고 이제 어떤 이제 거기서 낸 기사가 있는데, 신차 가격이 다음 몇 달간 크게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도 반도체 공급이 개선되면서 이제 올해 말까지 자동차 가격이 순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역대급으로 치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지 Fed, 우리 파월 형한테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FOMC 다음 미팅이 이제 3월에 있죠. 자,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 전에는 3월에 오는 FOMC 미팅 때 금리 인상을 0.2포인트만 이제 올릴 거고, 이번 연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완전 바뀌었습니다. No! 이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은 걸 보고,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 man! 하면서, 이제 뭐, 도이치뱅크, 시티, JP모건, 뭐, HSBC, 거의 모든 증권사가, 3월 0.55포인트 인상을 이제 약간 전망을 했고,
1년에 3, 4번이 아닌 5번에서 7번 정도 금리를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패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냥 넘어가기 전에 금리 인상, 제 주변에 이제 카톡을 막 오는데요. 야, 너 맨날 금리 인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뭔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해서 간단히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금리라는 거는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잖아요. 정말 간단하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싶은데 금리가 20%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게 20만 원, 그 20% 이자를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주식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 비즈니스 돈 안 써. 자, 돈을 안 쓴다. 금리가 올랐으니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안 빌리려고 할 거죠. 즉 이제 우리 집 살 때도 대출 끼고 하잖아요. 이것도 금리가, 즉 이자가 붙는데, 근데 평소보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확실히 돈을 막 빌리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 지금 안 사도 되고 뭐 다음에 사지, 뭐 혹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사는 건 아주 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안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 시중의 돈의 유통량이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가 오르는 건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자재들의 값, 뭐 인건비, 전기비, 뭐 물세 등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expense, 즉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자기가 파는 상품들의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들고 돈이 더 많이 들고 써야 될 때는 은행에서 금리를 막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해요. 높은 이자에 이제 돈을 빌리니까 여기서도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미래가치 절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의 평가가 절하가 된다는 건데, 모든 주식의 주가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대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이제 차지하잖아요. 그 주가에. 앞으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는 버는 돈이 줄어들 테니 당연히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되게 하향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공포 심리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되게 위축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며 주식을 탁 던지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지출과 투자를 줄일 거예요. 지출은 뭐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비싸 안 사 하면서 그런 거고, 투자는 기업의 바로 앞 미래가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도 살짝 공포스럽고 두렵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 미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금리 인상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도달하고 꺾이는 순간, 즉 경기가 이제 여기 회복기에서 호황기, 확장기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금리 인상 전에 우려와 공포로 하락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작과 함께 반대로 회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S&P 500 그 지수를 나타낸 거고, 이 빨간색 차트는 이제 Fed rate,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이제 인상 얼마나 했는지, 몇 포인트 했는지 나타낸 건데, 2015년 말에도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푹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죠, 초반에. 그리고 이제 금리를 차차차 올려서 2019년 초에 2.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 금리 인상 시작 포인트로 해서 경기가 호황기를 맞아서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에 쭉 빠졌었는데, 이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뭐가 터졌죠? 네,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빵 떠지자마자 바로 그냥 금리를 빵 퍼센트까지 가깝게 내려버렸죠. 이제 경제 셧다운 시키고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으니까 이 금리를 확 낮추고 돈도 막 엄청 풀고 하면서 경제를 다시 일으켰죠. 급격히 빠른 시간 만에 경기를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무속도로 이렇게 빵 뛰었습니다. 이래서 버블이다 뭐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닷컴 버블 때는 정말 기업의 실적들이 막 개판인데도 그냥 인터넷은 혁명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뻥튀기를 막 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실적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탄탄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S&P 500 기업이 아직 다 발표는 안 했는데 거의 80% 가까이 시장 기대치를 다 넘겼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정말 테크 기반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이제 고성장의 시대가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픽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금리 인상은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나서 초반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요. 특히 작은 성장주들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복구도 하고 다시 고점을 뚫고 이렇게 쭉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는 장기로 해야만 한다는 거고, 공포에 막 털고 던지지 마시고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꼭 분할 매수로 줍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또 흔들고 있는 뉴스가 떴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많은 만리와 이제 뭐 평화 미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을 할 것 같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푸틴 형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원하죠. 푸틴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에는 이제 공격을 나설 수 있다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미국, 영국 등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을 권고한 것도 이제 무력 충돌의 현실화 우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다 이제 자국민 이제 피신하라고, 자 당장 떠나, 도망 나와 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 미 정부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빨리 우크라이나 떠나 라고 명령을 했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고 이제 이 지역적 갈등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뉴스 임박으로 원유 가격이 이제 93.9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무기들도 무섭고 사람들 인권도 있고 한데, 정말 무섭죠. 이 길로 가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네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관해서 이제 켄 피셔라고 이 아저씨가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한마디 했습니다. 보통 이런 세계적 전쟁이 아닌 이런 지역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이슈들이 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불규칙하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켄 피셔는 이제 금리 인상과 비슷하게 갈등 직전에는 공포에 질려 시장이 떨어지지만 정작 갈등이 시작되고 나면은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에는 이제 공포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아저씨는 이제 보통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엄청난 매수 어퍼튜니티이니 시장을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인상 더불어 전쟁 임박 소식이 더해져서 이제 빅스 지수, volatility 지수죠. 일주일 사이에 15%나 증가를 했고요. 공포 지수도, fear index도 거의 33%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확실히 현재 시장은 투자 심리가 되게 위축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안 하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이 변동성을 그냥 추정이는 바다라고 보며 지금 벌어들이는 달달 수입으로 총알 장전하고 기분 좋게 기회가 오면 줍줍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 중이고요.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한 지 3주차 정도 된 것 같은데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넘고 누적 조회수가 2000회가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같이 빠른 은퇴,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함께 합시다. 그럼 빵!